신라의 명승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대표적인 승려들. 대표적인 승려는 여기 나온 분들이 이제 배워질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각을 봤으면 승려는 승려로서 보시면 안 돼요. 그 시대의 어떤 정치 방향성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 좌표를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지 그냥 단순하게 스님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원효나 의상은 저 시간을 잘 보면 문무왕 때니까 문무왕 때 뭐가 됐다고요? 삼국 통일이 돼요. 이게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의상이 원효보다 8살 어려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유명한 승려가 같이 나온 거죠. 그렇죠? 제키랑 H.O.T랑 같이 나온 거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신라의 명승들을 좀 알아보는데 이 신라는 통일 신라예요. 일단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승려들이 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돼요. 자꾸 제가 지금 정치 이데올로기로 환원시켜라 뭐 이러는데 이게 감이 안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수업을 지난하게 듣다 보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얘기들이 이해가 돼요. 아, 승려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아까 얘기했죠? 접근 방법. 자, 원효부터 볼 거예요. 원효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원효하면 떠올라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이게 원효의 키워드예요. 뭐 할 수 없는 가치? 이건 제 대학교 시절에 일화 때문에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여자 동기들이 막 욕을 막 랩으로 했죠. 뭐 어떻게 미친 꺼져라고 막 냄새 난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업이 이제 우리 과 학생들만 들은 게 아니고 교양 수업이라서 전체가 다 왔는데 인문학 교양 수업이었는데 도울 선생님이 수업을 했었어요. 이게 김용옥 교수가. 근데 이제 그분이 불교 사상사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 앉아서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큰 강의실이니까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도울 선생님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자면서 듣는 거예요. 스쳐 지나면서. 근데 그분이 계속 비교할 수 없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계속 수업 시간에 몇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근데 잠결에도 그 억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원효 수업이었던 거야. 근데 왜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지 모르지. 당연히 자서.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이제 갔는데 이제 해장을 하려고 학교 매점에 가서 왕뚜껑 그걸 이제 4명이서 이렇게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아니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 마세요. 일하니까 막 이러면 내가 너무 무섭잖아.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런 표정은 좋지 않아. 알겠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좋지 않아. 날 너무 긴장시켜. 그럼 TV를 이게 구내 매점에 학교 구내 매점에 TV를 하고 있는데 거기 벤츠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벤츠는 저희 대학교 때 벤츠는 할부도 안 되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만 타는 차였어요. 아주 굉장히 럭셔리한 고급차였죠.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근데 여기 보세요. 보셔야 돼. 기억 휘발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알겠어요? 또 해요 얘기? 기억 휘발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수업만 잘 듣는다고 기억이 오래 가는 게 아니야. 강사의 액션 뭐 이런 거 이런 표정이 생각나서 맞출 수 있다고.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황혼에서 이제 노을이 딱 지는데 벤츠가 쫙 지나. 슉. 그리고 이제 닭발 모양의 엠블러가 쫙 올라오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다른 밑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게 딱 올라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먹다가 네 명에서 동시에 다 터졌어. 왜냐하면 지금 3시간 내내 도울 선생님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얘기를 듣고 왔는데 여기서 또 그게 같이 네 명에서 마주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라면을 다 뱉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치우고 내가 그랬지. 뭐야 씨발 저 새끼도 원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수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원효가 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도울 선생이 얘기를 계속했을까? 왜 그 얘기를 했을까를 가르치다 보니 완벽히 느끼겠더라는 거야. 원효는 다른 승려랑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어. 첫 번째 뭐냐? 벤치야. 알겠어? 그럼 다른 승려는 뭐냐? 이건 무슨 뭐 의상 이런 사람은 뭐라 하지? 뭐 소나타? 그냥 이런 차. 알겠어요? 나중에 조선 고려 시대 때 나오는 의천진우 이런 다마스 뭐 이런 거. 아토즈, 마티즈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수두룩 빽빽 나와. 그러니까 그 차들과 이게 급이 다르지. 그렇잖아요? 원효는 그런 차라고. 알겠어요? 물론 선생님 벤츠보다 더 좋은 차가 많은데 지금 차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거잖아요. 하나씩 볼게요. 원효가 의상과 함께 잘 보세요.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 유학을 가요. 근데 당나라에 그 유학을 가는 그 길에 일화가 일어나죠. 에피소드. 그 일화가 뭐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일화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걸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두 개 모르잖아요. 해골바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두 개는 모르잖아.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더니 그게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이라는 걸 알고 토를 하면서 느끼죠. 세상만사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컴컴할 때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셨을 때는 그 물이 그렇게 달콤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바가지에 고인 썩은 물이라는 걸 알고 구토가 나왔다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심오한 철학이죠. 세상만사 모든 것은 뭐 먹기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대학교 때 인문학 철학 수업할 때 교양 같은 거 처음 들으면 철학의 기본 태도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삶을 긍정적으로 살으라고 할 때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컵에 물이 반 들어있을 때 그 차이를 얘기해 주죠. 어떤 사람은 뭐야 물이 반밖에 없네? 이야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이거는 삶의 자세가 다른 거죠. 항상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항상 시크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제가 이 노량진에서 오랫동안 이게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미안해 친구분 고개 드셔야 돼요. 다 보여요. 완전히 이거야. 600만 불의 사나이야 내가. 제가 18년 동안 여기서 고스톱 친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가르쳤겠어요. 그렇죠? 자세만 보면 알아요.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자세를 잘 해줘야 돼. 수업을 하다 보면 잘 보세요.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원효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원효 같은 경우 세상만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 복도를 지나가시다 보면 수험생들 중에는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즐거운 표정을 지을 때는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상황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상황이 제가 이제 삶의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처지가 웃고 다닐 때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처지가 웃고 다닐 때예요. 그래서 인상을 써요. 근데 그러면 너무 후져 보이는 거예요. 아픈데 아프다 그러면 너무 후져 보이거든 사람이. 응? 웃어야 돼요. 그래야 멋있어 보여요.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행복한 불행한 사람들도 많죠. 제가 이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우리 여기 남자분으로 합시다.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드는 거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저는 돈을 좀 많이 벌거든요. 저랑 바꿀래요 몸을? 어떠실래요? 저는 참고로 100% 바꿔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00% 바꾼다고. 나는 30이면 100% 콜! 나는 바로 바꿔요. 친구분 안 바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을 많이 번다니까요. 근데 왜 안 바꿔요? 오래 살아요? 아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30이면 씨알 다 할 수 있다고. 난 못해. 난 너무 힘이 들어. 저보단 나은 상황이잖아요. 힘내시고 하시라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걸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시험에 자주 돼요. 뭐라고요? 일체유심조.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까먹으면 어떡하죠? 당나라 유학길에 일어났던 일화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해골바가지의 물. 그래서 원효는 어떻게 해요? 당나라의 유학을 가지 않아요. 왜?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며요. 그럼 국내에서 그냥 공부하면 되죠. 어떻게 마음먹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꼭 당나라에 갈 이유가 없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하러 가요? 여기서부터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시작돼요. 원효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효서부터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효 이전에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거들먹거리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불교를 공부를 해와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승려들만 좀 알아줬어요. 근데 원효는 반대로 유학을 안 가니까 너무 독특한 거죠.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나라 물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론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국 불교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효는 한국 불교의 창시자예요.